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총파업 이슈에도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를 이어갔습니다. 장 초반 88,600원 선까지 오른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나섭니다. 전삼노 측은 현재 8,115명이 총파업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천여 명 이상이 실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19만 3천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작년 연간 분양 물량보다도 4% 많은 것으로 최근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외환거래 업체 FX프로는 비트코인 지지선이 차례대로 무너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5만 달러 초반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전장 시황 흐름 먼저 짚어보고 가야겠죠? 가장 먼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고용지표의 둔화 소식에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특징 종목을 보자면 테슬라가 이날도 2%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습니다. 메타는 5%대, 또 알파벳은 2.5%대 올라가면서 이날도 역시 기술주가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도에 밀려서 장중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와 반대로는 지난주 대형 가치주의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이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코스닥, 오늘 오전 0.8%가량의 강세를 보이는 등 지난주보다 거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지금 이 시각 0.16% 반락을 현재 하고 있는 코스피고요. 2,8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1조 4천억 원 이상의 매물을 담아냈던 코스피. 오늘은 기관이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HLB 강세가 지속되면서 840선을 되찾은 코스닥. 오늘은 1%에 가까운 이 높은 상승세 보여주면서 8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오늘 코스닥 시장입니다. 지난주와는 대비되게 오늘은 코스닥이 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추가로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저희 전문가님께서 차근차근 짚어주실 거고요. 또 이 방송뿐만이 아니죠. 매주 화요일 밤 9시 이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함께 하셔서 더 가득한 많은 전략 추가로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시장 속에서 내 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왜 내 종목만 안 가는 건지 참 궁금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또는 간편하게 저희 실시간 유튜브 종목 상담 댓글로도 채팅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정호의 텐베거 김선윤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장 초반 이 삼성전자가 노조 총파업 이슈에도 불구하고 3년 5개월 만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각 이 주가 흐름을 보자면요. 이 차익 실현의 벽을 결국엔 넘지 못한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자, 오늘 수급 상황 보면은 우선 삼성 같은 경우가 보합권이긴 한데요. 그 외인들은 그래도 버티는 모습인데 기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그간 며칠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루 정도 쉬어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같은 경우 엔비디아 같은 경우 2%대 하락 가까운 모습, 2% 가까이 모습을 보였었고 다음에 테슬라가 좀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 움직임이 요즘 차트 보시면 이래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 보면은 종목들 가운데서 뭐 에코프로나 보시면은 에코프로 7.5%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나쁘진 않아요. 바닥에서 좀 다시 버티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시장에서 흐름이 2차 전지 쪽으로 완벽하게 기운 건 아니긴 한데 뭔가 자꾸 이제 IT 버블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엔비디아 버블 이슈가 자꾸 나오잖아요. 너무 잘 가다 보니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바이오 섹터랑 제약 바이오 섹터랑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오늘은 이쪽 음식료 쪽으로 해서 움직임이 사조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대형 쪽으로 중대형 쪽으로 봤을 때는요. 2차 전지 쪽의 움직임도 꽤나 중요했었던 그런 하루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의 움직임은 조금 뭐 IT 쪽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좀 재미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간에 원체 좋았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약간 조심할 때 단기 출렁임을 조심하셔야 될 자리인 것 같고 다만 삼성전자는 계속 뭐라고요? 홀딩하셔야 될 때. 물론 오늘 약간 뭐 가다가 빠지는 듯 하지만 문제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2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근데 뭐예요? HBM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엔비디아 납품대에서. 근데 그게 3분기는 들어가겠죠? 4분기는 완전 포함될 거고 3분기 안으로 어찌됐든 납품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4분기 때는 다 들어갈 거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빠르게. 예. 준비해놓고 바로 이제 매출 올리기 위해서 다 꾸며놓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홀딩 하셔야 되고 하이닉스는 이슈 터지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살짝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불안감 때문에라도 자꾸 튀지 못하는 거예요. 삼성 납품하면 하이닉스는 약간 밀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줘야 돼 하이닉스 가려면.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 말고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가 조금 답답한 게 현대는 그래도 좀 돌리는 듯하긴 한데 오늘 윗꼬리가 잡혔어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기아는 돌리는 듯하다가 오늘 약간 밀리거든요. 이게 버팀목 자리가 있긴 한데 가격적으로 제가 도와드리면 이 자리 정도 이게 한 12만 초반대 자리인데 여기 깨면 또 머리 아파지네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시장은 특별하게 뭐 볼 거는 없는 시장이라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다만 종목별로 시총 상위주들은 특히나 하이닉스 쪽이나 삼성이나 자동차 쪽은 좀 재미없지만 그 외의 종목들의 움직임 또 삼성그룹주들이 하락이 나오는데 오히려 매수를 조만간 다시 하셔야 될 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자리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대형주들 조정 시 매수하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요. 이 HBM 납품에 대한 기대감은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삼성전자 홀딩하시는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5가지의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장전 관심주 지금 에이프릴바이오, 바이넥스, 한독, JMB, 마지막으로 한국 BNC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이 5개 종목 중에서 무려 2개 종목이 시가 대비 최대 4.7% 이상의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요. 지난 7월 4일이죠. 목요일에 짚어주셨던 이 소마젠 금요일에 두 자릿대 급등을 보여준 데 이어서 또 오늘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면서 벌써 2거래일 만에 10%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는 시가 대비 최대 4.7%대, 바이넥스는 5.5%대의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도 정말 놀라운 이런 장정 관심주 성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친구 가장 먼저 볼까요? 이게 오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요. 시가 공략하기가 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장 출발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가 공략이 쉽지 않은 시장인데 뭐 꾸역꾸역 수익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좀 그렇게 큰 수익 못 냈습니다. 재미없었던 하루지만 그 전에 이제 매수 대응했었던 종목들 자체가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그나마 버티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잠깐 하나씩 보자면 소마젠 같은 경우가 지난주 매수 사인 드리고 나서 계속 상승을 주고 있어요. 쉬지 않고 올라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윗꼬리는 잡혀요. 네, 전에 이제 고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윗꼬리는 잡히지만은 꾸역꾸역 고점을 올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됩니다. 이게 모더나 미국 정부에서 모더나에다가 지원금 2,400억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 이슈는 뭔가요? 네, 뭐 여러 이슈가 있죠. 뭐 요즘에 가장 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류 인플루엔자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전염병 이슈, 또 원체 지금 또 폭염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다시 한번 코로나 바람이 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다시 한번 신약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소마젠은요, 모더나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1년 연장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대장주로서 움직임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드렸었던,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드렸었던 퀀텀원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 흐름이 좀 나와주네요. 급반등이 나오는데 금요일 날 잘 수익을 실현시켰는데요. 오늘도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상황 보시면서 잘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더 열려있긴 합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참고로 환기 종목입니다. 환기가 풀리긴 할 겁니다. 연말 지나면 풀리긴 할 건데 요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단타 대응이기 때문에 환기 종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움직임 나올 거니까 참고하셔서 역시나 바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움직임이 잠깐 나왔어요. 아침에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움직임 나와주다가 금방 빠지더라고요. 진짜 잠깐 올랐습니다. 1분봉으로 볼게요. 순식간에 오르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는 큰 수익 안 내고 바로 정리하고 나왔는데, 요즘에 아침에 급반등이 나오다가 힘이 안 붙어버리면은 바로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흐름이 좀 약하다가 좀 있다가 튀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이래요. 근데 바이넥스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텐베거 메이킹 종목으로도 현재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추천했던 이유는 당연히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요. 이 박스의 흐름을 돌파하는 그림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은 구조 자체가 차트 크게 펼쳐봤을 때 이런 그림이 됩니다. 저 멀리 있는 자리,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바닥 자리에서 올려치면서 박스권의 돌파 흐름 나왔죠. 그 다음 갭으로 떠버립니다. 공간 자체가요. 여기가 갭으로 뜨는 자리가 나와요. 네. 얼마인가요? 한 25,000원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만 타준다면 25,000원까지는 구조상 나오는 종목입니다. 다시 주봉 보세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넥스는 만약에 난 조금 더 중기로 볼게. 또 어차피 지금 보시면 뭐 SK 최태원 회장도 얘기하지만 생물보안법 이슈를 가지고 중요하게 조금 논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넥스가 생물보안법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좀 시장이 약간 오늘은 좀 재미가 없어서 수익률을 주지 못했는데요. 내일은 좀 집중해서 좋은 종목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장정 관심주 다시 한번 리뷰해 봤고요. 이 장정 관심주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일 아침 5가지의 급등 유망주를 퀵 배송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보다 빠른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스피드 문자 상담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갖춰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베스트 10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을 보자면요. SK하이닉스가 1%가 넘게 현재 낙폭을 키우고 있고 또 삼성전자 장 초반 너무 좀 고점을 찍어서일까요? 지금 이 시각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겠죠.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현대차랑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삼성은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기다리시면 돼요. 약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오늘 아마 이제 뉴욕 증시에서의 그 엔비디아 이슈 이번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자꾸 엔비디아를 버블 좀 약간 좀 주가 흐름이 과하다고 표현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블랙베리라고 새롭게 이제 제품을 하나 꺼냈죠. 신작을 꺼냈어요. 거기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최고의 수혜주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삼성은 아직 한 발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납품이 남아 있다는 거죠. 납품과 실적이 남아 있어요. 하반기까지는 어찌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실적으로라도 주가는 튀어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은 그러해요. 하이닉스도 그러해요. 단 하이닉스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왜 여기에서 이 종목이 계속 삼성이랑 다르게 왜 돌파하지 못할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삼성은 엔비디아 이슈, 납품의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하이닉스는 그건 없잖아요. 그리고 납품을 하게 될 경우 예고편이 한 번 있었죠. 네, 목요일 날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납품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단기 악재예요. 어쩔 수 없죠. 마이크론도 단기 악재일 거고 어쩔 수 없어요. 그에 따라 주가가 튀질 못하는 거예요. 약간 자꾸 벽에 맞는 거죠. 뚫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납품을 하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단기로 출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적인 부분에서 자꾸 뭔가 모르게 가는 듯 하지만 공백을 보여요. 빠져나온다는 거죠. 삼성의 수급 상황을 보시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삼성은 최근에 기대감, 특히나 외인들은 한 달 동안 거의 6천만 주 가까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작 하이닉스는 200만 주 순매수 상황. 오히려 기관은 또 200만 주 팔고 있고 주체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우선 상황적으로 봤을 때 상승의 그림, 장기적으로는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요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야.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려왔었던 게 하이닉스 좋아요. 좋지만 밀릴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 팔고 싶으시다면 다 팔진 마시고 일부만 파셔가지고 삼성전자를 사시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얘기를 2달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 내용 따라 하신 분들은 지금 아주 해피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물론 다 팔고 들어갈 걸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그건 솔직히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렇잖아요. 자, 현대차 보자면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랑 기아가 지금 나름 제 판단은요. 기로에 놓여 있어요.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슈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걸 더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경우에 2차전지 보조금 자체를 다
줄이거나 삭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자동차한테 굉장히 수혜예요. 그로 인해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정말 많이 갔잖아요. 근데 반면에 그 외의 업체들한테는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미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특히 2차 전지가 전기차가 판매량이 많이 늘었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미국 내에서 전기차는요. 정말 안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뭐 그에 따라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잘 생각해 보자면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그룹의 자동차 그룹에서는 조금 뭔가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기도 하고 정의당 회장 이슈를 같이 맞닥뜨려지면서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꽤나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기아는 뭔가 모르게 약간 좀 소외된 느낌이랄까? 왜 그러냐면 기아는 현대차 대비해서 이미 20-30%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랑 그 매출이랑 이익 부분을 같이 차트에 비교해 본다면 기아는 현대차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더 올라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현대기아를 두고 기관과 외인들이 봤을 때 기아보다는 현대 쪽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돼요. 특히나 차트 구조상으로도 봤을 때도 이게 전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들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위태위태해요. 뭐 큰 조정은 아니겠지만 약조정에 대한 기대, 그 불안감도 좀 안고 계셔야 됩니다. 네, 결국 다시 가긴 할 건데 반면에 현대차는 그게 없어요. 그래도 얘는 튼튼하게 신고가의 패턴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T 쪽 보실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좀 위에 있고요. 기아보다는 현대가 좀 더 가벼운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부품주나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 말씀드려보자면은 한번 갔다가 떨어졌죠. 네. 약간의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정도 차익 실현 끝난 이후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짚어드릴 거니까 우선은 뭐 딱히 걱정할 것보다는 어쩔 수 없는 흔들림이구나. 삼성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도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삼성의 납품 이슈에 따른 움직임들이 나와준 이후에 시장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 재편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대형주 리뷰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도 종목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간단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스피드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태성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9,800원 좀 높습니다.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6월 말에 주가가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전형적인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시각에도 5%가량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좀 패닉셀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식으로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19,800원은 간 적이 없어요. 이게 뭐 무중이고 뭐고 다 없고 아마 9,800원이시지 않을까. 예, 9,800원인 것 같아요. 9,800원. 네, 9,800원인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오늘 약간 좀 이탈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항선 자리가 체크가 되는 게요. 이 자리 꼭 보셔야 되는데 딱 걸려 있네요. 어떻게? 이게 오늘 이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슈를 다 떠나서 여기 자리가 저항선 되는 거 아시죠? 장대 양봉으로 튀어 올라간 이 자리는 무조건 저항선 자리가 돼요. 이 자리 근처, 무조건 딱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 근처에 약간 내려갔다 갈 수도 있고요. 바로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 상황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선은 저항 자리가 여기 자리 근처는 형성이 됐어요. 여기가 얼마냐면 9,500원 자리예요. 약.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지 위로 갈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갈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거는 당장에 뭐라고 설명드리긴 어려워요.
이건 이번 주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는 저라면은 혹시 모르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냐면 비중이 이제 높진 않으시니까 어떻게 대응하냐면 9,500원짜리 이탈하거나 오늘 저점 자리 있죠. 9,340원인데 꼭 정해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9,300원을 잡아두세요. 잡아두시고 만약에 9,300원을 이탈하면은 일단 나옵니다. 나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깨버리게 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깨버리게 되면은 여기 딱 잡히네요. 여기까지 열리게 돼요. 이게 7,000원까지 열려요. 그렇지 않고 여기 9,500원, 9,300원 정도 자리까지 만약에 9,500원 근처에서 버텨주면서 갈 경우에는 다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모르잖아. 다시 가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도 열려 있으니까. 근데요, 항상 그렇지만 뭐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주식하는 사람 똑같은데 공포에 민감하지 호재에 이렇게 막 민감하지 않습니다. 공포에 훨씬 더 민감하죠, 사람이. 그렇죠? 주식시장은 더더욱 그래요. 그 비율 차이가요. 공포감을 느끼는 게 5배 정도 차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저 있지 않나. 만약에 누군가 이제 올려주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선은 9,300원 기준으로 해서는 혹시 모르니까 빠져나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그 반등 나오면은 매수가 올라온다. 10,000원 넘어간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0,000원 넘어가도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겠다. 혹시라도 12,300원 넘어가면은 11,000원까지는 열리네요. 그때 다시 연락을 주시던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은 9,300원짜리면 조심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매트리 들어와 있는데요. 2차 전지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 기업이죠. 매수가는 현재 11,6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최저점을 좀 깨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전에 이 이노매트리라는 회사를 기업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왜 했었냐면은 원래는 넥스타일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였는데 넥스타일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팔게 되면서 떨어져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좀 뭔가 조금 PE 쪽에 매각이 되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갔다 왔었는데 그때가 꽤 오래전 몇 년 전이었는데요. 갔다 왔을 때 그때 느꼈던 제 감정은 뭐였냐면 회사 주가에 관심이 없어요. 회사 자체가. 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나중에 어차피 뭐 매각도 당장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긴 한데요. 차트의 추세상의 상황을 보자면 큰 바닥자리는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단계별로 했을 때. 그리고 이 바닥자리의 얼추 라인을 맞춰보자면 이런 정도의 라인이 형성은 돼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 자리에서는 바닥 인식이 아주 강력하게 보인다는 거죠. 더 이상의 이탈 자체가 나오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자리에서 돌려 세울 경우에는 12,000원짜리나 아니면은 14,000,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주가는 열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부터 해서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다 검사 장비를 다 하는데 돌려 세우는지 여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올지 여부를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우선은 필요한 건 뭐냐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 1,500원대보다도 1,700~1,800원에서 11,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게 나와줘야지만 여기서부터 나와줘야지만 여기서 이제 돌리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최소한 요 정도. 그래야 이걸 뭐 볼 거지.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나마 금요일도 그렇고 살짝이나마 돌리는 모습이 나와서 조금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팔지 마시고 이 아래는 무슨 자리냐? 요 라인 아래는 여기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라서 이거는 파시면 안 돼요. 여기 매수 자리고 홀딩하시고요. 돌아오면서 11,000원대 정도 올라오는 거 나오는지 보고 체크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때 다시 연락 주시면 받을 거고요. 지금은 매도 자리 아닙니다. 홀딩하세요.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26,3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5%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6월 중순에 이 화장품주 강세에 힘입어서 3만 원 서도 터치한 적이 있는 만큼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하고 보는데요. 또 오늘 화장품주 흐름이 굉장히 좋죠.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매수를 하시고 나서 살짝 좀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크게 걱정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차트를 크게 펼쳐보면 매수하신 구간이 나름의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보여요. 보시면 제가 우선은 매수가 자리에 라인을 제가 그어놨습니다. 보시는 자리고요. 여기 자리도 꽤나 등락이 심했었고 여기 자리도 꽤나 등락이 심했던 자리고요. 바닥에 찍고 올라왔었던 자리긴 한데 여기랑 여기 자리가 꽤나 걸리적거리네요. 그냥 딱히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상 여기나 무슨 자리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소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에 물렸었던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팔고 나가주면서 새로운 사람들로 들어와 주는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따져보자면 뭐 26,000원이건 7,000원이건 뭐 3만 원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라는 거예요. 마녀공장 실적? 네, 엄청 좋아질 겁니다. 아시잖아요.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이에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허나 매수가 이상 갈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전고점 자리에 대한 그림이 얼마인가요? 3만 원짜리 돌파했다 살짝 내려왔죠. 네.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이건 선택 사항입니다. 짧게 보신다면 단기 반등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적당히 수익 보고 나오시거나 아니면 좋아 나는 2, 3분기, 4분기 올해 실적 보고 대응하신다면은 연말 내년까지 보신다면은 3만 원 이상 보셔야겠죠. 주가는 올라갈 종목이라서 걱정보다는 이거는 상황 보시고 개인 판단하에 잘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에어코프로, 에코프로요. 아, 네, 에코프로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매수가랑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만 원에 6%예요. 10만 원에 6%. 최근 이 테슬라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면서 에코프로 불시도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현재 현실을 회복을 하시고 지금 이 시각 10만 5천 원 선이라서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할지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네, 저녁에도 상담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진짜 감사해요. 네네. 에코프로가 저 일전에 이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드릴 때 바닥에서 우선 잡히고 약간 돌리는 모습? 그러니까 테슬라 얘기도 좀 드렸었고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주가가 좀 바닥에서 튀어오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이게 사실 이거를 지금부터 보시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2차 전지주들은 2분기 실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주량 자체가 줄지 않고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우선은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게 8월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대감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고민스러운데 이게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테슬라 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 예. 테슬라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예, 한두 번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최근에. 예. 이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안 죽이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바닥은 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 큰 수익을 노리지 마시고 예, 적당히 수익 보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보면 사실 오늘 분봉 상황을 봤을 때 라인이 지켜지고 있어요. 10만 한 4천 원대를 안 예. 깨지고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머리 아파지는 거죠. 예, 그래서 10만 4천 원짜리만 이탈 안 한다면은 예, 보유하셔도 되긴 해요. 예. 그런데 10만 4천 원.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혹시 더 빠질 수 있으니 예. 일단 빠져 나오셨다가 짧게라도 나오셨다가 다시 상황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선 딱 말씀드리고 10만 4천 원짜리 여기만 보세요. 그럼 선생님 10만 4천 원만 안 깨지면 돼요. 오늘 자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가 핵심일 예. 것 같아요. 10만 4천 원짜리. 예. 예. 안 깨지면은 약간 뭐 왔다 깼다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크게 안 깨진다면 얘는 11만 원짜리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안 깨주면은. 그래서 오늘 내일 잘 보시고 안 깨지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예.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유선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고용이요. 네, 고영이요. 현재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500원에 15%예요. 13,500원에 15%, 지금 주가가 매수하신 이후로 6월 중순에 바닥 한번 확인하고 나서 지금 다시 매수가까지 갈 듯 말 듯 좀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고민이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솔루션 들어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수고하십니다. 시청자 요거는요. 고영은 네. 답은 간단해요. 뭐냐면 삼성에서 엔비디아로 HBM 납품 소식만 뜨면은 주가가 튀어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네. 바닥을 확인한 게 그 기대감 때문에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만 딱 떠버리면은 주가가 튀어 오를 거예요. 네, 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들고만 가야 되겠네요. 네, 좀 보유하셔야 돼요. 만약에 튀어 네네.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15,000원 정도까지 열려 있습니다. 예, 예. 15,000원까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15,000원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납품 뜨면. 근데 기다리면 무조건 갈 거잖아요. 기다리면 엔비디아 납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홀딩 하셨다가 급등 나오는 거 보고 수익 실현하시라.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포스코 DX 포스코 DX 요. 52,000원에 30%입니다. 네, 52,000원에 30%, 네, 고점에서 좀 진입을 하셨네요. 현재 보니까 3월 달쯤에 좀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네, 55,000원인가 해서 물타기 좀 했습니다. 네, 물타기를 좀 하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포스코 DX 계속해서 주가가 밑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명쾌하게 밝혀주시죠.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포스코 DX 뭐가 많이 궁금하세요? 아, 일단은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나 올 수나 있을런지 네. 그게 제일 걱정이죠, 뭐. 비중도 조금은 실으셨고. 포스코 DX요, 시청자님. 오늘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요거는 봐야 되긴 하는데 오늘 2차 전지주들이 다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같이 반등은 나오는데요. 이거 혹시 시청자님 얼마나 보유가 가능하세요? 그거는 좀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좀 더 그냥 가져가도 되는데 네. 계속 지금 안 그래도 그냥 계속 홀딩할 생각으로 네. 답답해서 포기했어요. 아, 요거 연말 지나고까지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시간은 좀 걸리는데 매수가 이상으로는 다시 올 거예요. 다만 예.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업종들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가도 움직임 그건 안 자체가 가네. 예. 이게 장기적으로 잘 안 가요. 네. 단기적으로 갔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 뭐 포스코 인터도 그렇지만은 잘 가고 있긴 한데 당장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네, 갔다가도 떨어지고 반복적으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점은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지금부터는. 네. 그래도 바닥을 확인되면서 갈 수 있는 모습이 포착이 좀 돼요. 보시면 네. 네. 잘 보시면 차트 한번 봐보실게요. 네. 네. TV 화면 보시면요. 네. 주가가 저항 자리로 여기 인식이 좀 되고 있어요. 여기 자리가. 네. 이게 네. 나름 고점 자리 재작년인가요? 작년 7월 자리고요. 여기가 네. 버팀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근처 아래로는
웬만하면 잘 안 내려갈 거예요. 네. 여기 근처에 좀 있을 거예요, 종목이. 네. 이러다가 시장에서 조금 다시 2차전지 바람은 슬슬 불 거예요. 뭐 ESS로 불 수도 있고요. 하반기 들어가면 다시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 뜰 거니까 매출학 때는 나올 거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횡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시간을 조금 인고의 시간을 좀 견뎌내셔야 돼요. 네. 그 기다리시면 다시 매수가로 올 거예요. 네. 시간이 감사합니다. 걸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좀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 ENA로 또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었죠. 현재 매수가가 26,40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5%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자, 삼성 보면 ENA 보면 매수가가 26,000원 정도 되시고요. 자, 바닥 포인트에서 라인 잡혀 있어요. 크게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갈 때 나오는 거를 좀 보고 있는데 보시면요. 이게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크게 제가 박스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좀 답답하게도 여기 자리가 계속 발목을 잡아요. 무슨 자리냐면 여기 고점 자리 있죠. 그러니까 매수하신 자리 근처거든요. 고점만 동그랗게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만 넘어가면은 갈 텐데 계속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또 한번 가려다 멈춘 게 여기 28,000원대 요 3만 원대 구간이 있거든요. 29,000원 구간인가요? 네, 3만 원 구간이네요. 여기가 발목을 잡아요. 근데 한번 뚫었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긴 할 건데 여기서 만약에 돌리면 얼마를 가야 크게 가냐면 29,000원대부터 해서 다시 한번 31,000원대 흐름 나와줘야 돼요. 근데 매수하시 26,000원짜리잖아요. 네, 뭐다? 그냥 와요. 그 자리는. 그 자리는 그냥 무조건 와요. 오는데 26,000원 왔다고 그건 기다려서 속상하다고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얼마? 여기? 네. 얼마 보셔야 돼요? 요 자리까지 봐야 돼요. 28,000원 정도는 넘어가는 거 보고 보시다가 29,000원, 31,0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슈팅 나오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몇 개월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조만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조건 홀딩입니다. 홀딩 하셔야 되고요. 삼성그룹주들은 오늘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다시 매수 들어옵니다. 무조건 들어올 거라 얘도 가요. 그래서 요 박스 자리의 상단 자리라서 지금 좀 아쉽긴 한데 뚫고 가면은 조금 더 힘 받으면은 크게 가니까. 그래서 매수가 오면 팔지 마시고 최소한 28,000원 넘어가는 거 보이시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요. 만약에 간다면은 3만 원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때 보고 수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AS 받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의 AS 종목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종목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두산부터 볼게요. 자, 두산도 흐름이 계속 괜찮게 잘 가고 있죠. 뭐 오늘 두산 그룹주들도 흐름이 괜찮게 좀 움직임이 나온 것도 있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급등 나오기도 하고요. 네. 두산은 뭐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추세가 급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만연하게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은 길게 보셔야 되고요. 차트 과거치로 풀로 당겨 보시면은 신고가 패턴이에요, 그렇죠? 보시는 바와 같이 급하게 볼 거 없어요. 놔두시면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두산 22만 원대인데 시총도 3조 6천억이거든요. 별로 안 커요. 최소 시총 5조 봐야 됩니다. 5조. 그럼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원까지는 가져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홀딩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하나도 뭐 오늘 약간 밀리긴 하지만 오늘 보면 또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가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신고가 패턴으로 좀 보여줘요. 네. 하나도 며칠 동안 너무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조정 나왔다 또 갈 수 있습니다. 지주사 종목 가운데 저는 굉장히 핫한 종목이 될 거라 판단을 합니다. 하나도 잘 가시면 보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신고가 패턴이죠. 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조금만 튀어간다면은 25만 6천 원 넘어가면서 26만 원대 갈 수 있겠죠. 역시나 잘 홀딩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어버브도 오늘 보면 또 이쁘게 올라가고 있어요. 금요일 조정 나왔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긴 해요. 크진 않아요. 오늘 약간 올라갔다 빠졌어요. 아쉽긴 한데 네, 추이가 너무 좋죠. 어버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열렸어요. 위로 열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봅니까? 2만 원까지는 우선 추이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 혹여나 바로 전 고점이 여기 4월 고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우선은 홀딩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상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차트 이쁘게 돌리고 있죠. 그리고 잘 홀딩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이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잘 가져가세요. 보세요. 너무 이쁘다, 그죠? 네,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별다를 게 없어요. 조금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 다시 플러스권 가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는 아직 못 올려오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좀 움직여줍니다. 내일은 어떤 테마가 갈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약간 조금 뭐 화장품 음식료 테마가 좀 움직였는데 내일은 또 뭐가 갈까요? 또 오늘 저녁에 열릴 뉴욕 증시 행방에 따라서 움직임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도 오늘 보면은 이쪽에 움직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종목은 이게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갖고 나왔고요. 오늘 텐베거 메이킹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바닥에서 상당히 조금 다시 움직일 채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한번 갔다가도 다시 바닥에서 좀 움직임이 천천히 나와주고 있거든요.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갖고 있고요. 사실 이게 2차 전지주 전반으로 해서 2분기 실적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테슬라 이슈도 그렇고요.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ESS 이슈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그에 따른 또 아이러니하게도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약간 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한 번은 상승을 주지 않을까. 큰 상승이 나오면은 6월 달 초처럼 이런 그림도 예측해 볼 수 있겠지만은 우선 그래도 보시면 저항 자리 보여주면서 버티면서 약간의 돌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튀어 올라갈 경우에 전고점 자리까지 이게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대 초반대까지도 열려 있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보진 않을 거고요. 적당히 많이 급등 나오면은 정리하시면 되고, 그리고 같이 섞어서 말씀드려보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나 비행 같은 경우에도요. 차트가요. 되돌림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에코프로입니다. 바닥에서 돌리거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게 깨는 듯 했는데 다시 돌렸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을 뭔가 지금 안 죽이는 느낌이에요. 사실 보세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IT로 신나게 먹고 있어요. 외인 기관들이. 그렇죠? 현대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먹거리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선을 쏠리고 있거든요. 약간 쏠리고 있는데 그것만 볼 수는 없거든요. 하반기 내년 보고서 2차 전지주들을 다시 볼 가능성이 높아요. ESS로 엮어가지고.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을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대응하셔야 되니까 그 빼놓지 마시고 차분하게 움직이는 거 보시면서 엔솔도 아마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이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셔라.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이 에코프로머티 만나봤고요. 하반기 들어서 2차 전지주가 다시 한번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심 종목 리스트 안에 넣어보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저희는 태백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김선현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릴 텐데요. 방송이 끝나도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저희 전문가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더 많은 정보들 함께 가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6월 시장, 이어서 7월 시장에서도 투자의 경쟁력을 더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대형주가 조정 시에 매수해 보시는 전략 취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에코프로머티, 2차전지와 ESS 호재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그리고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저희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